부산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이에 부산은 반려동물 특화 도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 중인데요. 최근 수의대 없는 부산에 대학 동물병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진행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정과 기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동명대 전호환 총장과 함께합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남구 동명대 부지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이제 부산시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선 그 좋은 소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추진안 발표는 동명대 반려동물 대학 신설에 이은 또 한 번 경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록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동명대학교 반려동물 대학, 또 이 대학동물병원의 몇 가지 타이틀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이 좀 전에 1,500만 시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이렇게 반려인이죠. 되었는데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동물병원이 없어서 반려인들이 응급 환자, 반려동물도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네. 밤에 뭐 갑자기 아픈다든지 뭐 대구로 간다든지 진주로 가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수건 사업이었고 또 진주 경상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반려동물이 아주 작으니 대학동물병원이 대학동물병원 역할을 못해서 20년 동안 부산에 노크를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으니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와 사립대학 간의 자원 공유를 연 핵심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도 지금 페트 관련 반려동물 고등학교 많이 생긴다고. 교사가 없어요. 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 단과대학을 만들고 석박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교사 인정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그 반려동물 대학이 오므려서 부산 시내의 페트파크도 네. 속도 조성도 속도가 붙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뭐 일석이조 가액 일석한 5조, 6조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서울에는 이 서울대학교 대학동물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에 지어질 대학동물병원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지니 서울대학은 반려동물이 시대가 오기 전에 지어진 병원이고 전국에 9개가 대학동물 병원이 있고 10개네요. 사립대학이 하나 있고요. 건국대학이.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수요에 맞춰서 사이즈가 커진 거고 장비가 또 첨단 장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좋다 이런 거지만 아무래도 서울대학이 그 교수진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환자를 보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서울대학에 버금가는 최신식 동물병원이 부산에 들어선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동명대 캠퍼스 내에 위치할 이 대학동물병원이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BTL 내용도, 심의를 한 거죠. 예. 이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대학 시설은 교육부에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빌드, 트랜스퍼, 리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BTL 사업입니다. 네. 그 BTL 사업은 공기를 설계와 착공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준공 시기가 건축 그렇게 그 건물 짓는 시기가 우리가 단축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원래 계획보다 준공 시기는 똑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또 간략하게 또 이제 국립경상대와 또 함께 협업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립대학의 대학병원 분원이 타 지자체에 또 사립대에 건립되는 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기존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 자원 공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립대학에다가 우리 땅을 국가로 기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경상국립대학은 아니면 땅을 여기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국가가 사든지. 그래서 우리 대학 안에 땅을 국가로 봐서는 공짜로 얻는 거고 우리는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했으니까 반려동물 대학이 병원이 있으면은 동물병원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혁신 모델의 사례로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예.
최근 이제 지방 인구 소멸 또 뭐 지방의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방 대학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좀 이런 인구 위기나 또 지방의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대학 동물병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동물병원과 이 대학 동물병원은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람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죠. 네. 근데 동네 병원이 있고 조금 큰 종합병원이 있는데 1차, 2차, 3차 병원이 있듯이 조그만 병원에서는 큰 수술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병원이. 네. 그래서 동물병원이 뭐 안과도 있고 사람처럼 내과도 있고 MRI라든지 내시경 똑같은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병원에는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죠. 뭐 안과만 안과, 그다음 치과면 치과. 네. 지금 그렇게 구분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까지는 동물병원, 동네 동물병원 다 했습니다. 다 한다는 건 다 못 한다는 거하고도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는 안과 전문 동물병원이 있고 치과 전문 동물병원이 있고 외과 동물병원이 있단 말입니다. 네. 대학 동물병원은 그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의 우리 대학병원 어디에 있는 대학병원하고 기능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환자는 사람이 아니고 반려동물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대학동물병원이 이제 부산에 건립이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은 뭐 야간 진료나 응급 의료나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지금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자식처럼 케어를 합니다. 네. 지금 뭐 결혼식도 시켜줘요. 약혼식도 시켜주고 우리 진행자께서 만일에 암 반려동물 가지고 있고 개, 제가 수컷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돈을 맺죠. 그래서 약혼을 시키고 결혼을 시켜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손자가 되는 거죠. 네. 손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다양한 어떤 그 먹거리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반려동물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또 앞으로 또 기대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일자리가 그렇게 부산에는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관련 사람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동네 병원들도 동물병원이 오므로 해서 오히려 더 본인들한테 더 반려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 유발 효과가 지금 부산시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한 7,600억 가까이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요. 네. 동물병원 하나, 대학동물병원 하나 들어오는데 그다음에 직접 일자리가 한 500개, 그다음에 유발 효과가 한 6,000개. 네. 그럼 부산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도 대학이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대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유부지에 그 땅을 국가에 넣어서 서로 자원을 공유해서 저기는 대학 동물 그다음에 또 수의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서로 협치하면은 연구도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또 지역 경제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물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명대학교 반려동물 대학과에 첫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동명대 반려동물 대학과 또 이런 반려동물 병원이 어떤 또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대학이 학과가 있었습니다. 미용 반려 보건학과, 반려 미용학과. 우리는 단과대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용, 보건, 매개, 동물 매개 치료, 그다음에 식품, 푸드 산업까지, 옷 디자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려 보건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의 입학 성적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네. 간호학과 지금 보통 2등급, 3등급이거든요. 동명대학 같은 경우는 3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학과 같은 경우는 3등급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대학 동물병원에 있으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사들이 와서 이제 상주하기 때문에 같이 겸임 교수를 발령을 다 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대학의 경상국립대학의 수의대학 교수들이 직접 해부학이라든지 네. 생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수업을 전문가가 티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다른 대학은 그 전문가를 뽑으려면 교수를 뽑아야 되는 임금이 많이 들어가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을 못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양질의 수업을 통해서 양질의 인력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대학은 수의대학의 교육을 질 높이는 효과가 있고 네. 우리는 반려동물 대학 학생을 질 높일 수 있는 서로 윈윈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현재 이 대학동물병원의 건립 승인은 떨어진 상황이고 아직 뭐 완공이나 운영까지는 조금 앞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까지 또 어떤 절차가 더 남았고 언제쯤 운영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승인이 떨어졌다기보다도 BTL 사업 승인이 떨어졌고요. 이제는 기재부에 넘겨서 올 연말에 예산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본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2024년입니다. 내년에 아마 4월에서 5월에서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럼 2026년 한 지금 2개월 만에 준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2026년 4월이나 그쯤 지금 준공되는 거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계획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빠르게 뭔가 좀 우리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의 조감도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병원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인지 한번 또 알려주시죠. 이 동명대학교가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광안리 해변, 그다음 미기대 아주 경제가 좋은 크기에 있는데 다행히 우리 동명대학교가 학교 뒤에 유유부지가 조그만 동산을 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 병원이 들어오거든, 대학병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주변에 부산시의 주력 그 정책 사업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산에 지금 펫파크를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펫파크를 지으면서 펫 관련 미디어 뮤지엄, 그 다음에 유치원, 놀이터, 요즘 개 반려동물을 가지고 바깥에 야외 활동 많이 가죠. 같이 바비큐도 하고, 개는 수영도 즐기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펫파크 안에 창업도 되고, 또 놀이 공간이 되고, 네. 그런 시설도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시설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부산이 반려동물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도 개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청사진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또 남구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게 놀이터, 동물들이 와서 놀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유치원, 직장인들이 출근을 맞벌이 부부라든지 혼자 있는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우리 노란 차 어린이 데리러 가듯이 데리고 와서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케어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계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려견 관련한 문화나 인식은 계속해서 크게 바뀌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반려견 시설의 입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시장은 이 후보 시절에 부산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지역대학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학과 개설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현상에서 이번 대학동물병원 분원 건립의 당위성과 또 필요성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이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형준 시장님께서 반려 친화도시를 만들겠다. 또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내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 펫파크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 걸 님비 시설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 민원은 지금 제기는 없고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대학이 부산시의 정책에 바로 부응하는 그리고 또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있고 대학동물병원 유치가 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의 정책에 부응하고 또 재정을 지원받아서 또 시민들의 그 상당히 어려움을 민원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지금 지자체, 사립대학, 국립대학이 힘을 합쳐서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도 있고 네.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니 부산 시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다 박수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점차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학동물병원을 많은 시민들이 또 찾아줘야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또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생각이십니까? 지금 뭐 상당히 시민들이 원했고요. 그다음에 대한수의사협회에서도 이걸 원했고 부산시 수의사협회도 원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 반려동물인들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상국립대학 동물병원이 동문대에 온다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루빨리 더 좋은 시설로 더 좋은 규모의 이 병원이 지어지길 바라는 것 같아요. 지어지는 순간에 많은 반려동물들 우리 학교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안 아프면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만일에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동명대학을 있는 경상국립대학 동물병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광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또 이제 반려동물 또한 살기 좋은 부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학령 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명대에 건립될 대학동물병원의 역할이 지역 대학의 위기를 막을 방파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동명대의 대학동물병원 입지가 시대 트렌드에 걸맞은 교육과 산업의 씨앗이 되어 큰 숲을 이루길 희망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